안녕하십니까, 정창관입니다. 이번에는 이 경영 현장과 아카데믹 필드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네, 이 본 유튜브 강의는 이 오프라인 강의의 선수학습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프로파일 패스하겠습니다. 저자입니다. 이 저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CSR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사례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노동 착취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하게 됐고 엄청나게 시달리게 됐죠. 이 내용은 이제 페이버란 말에서 $2만 줘도 크게 선심 쓰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엄청났었죠. 쉘 오일도 마찬가지였죠. 1995년도에 북태평양의 브렌트 스파라는 노후된 유정을 노후됐으니까 바다에 매장시키겠다, 수장시키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그린피스가 엄청나게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됐고 결국 영국 정부와 쉘 오일 회사는 항복하고 백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와 상관없이 나랑 상관없는데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네슬레에 해당이 되는데요. 범지구적인 물 부족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환경운동가들이 이 네슬레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네슬레는 이 용기에 담는 물, 이 바틀드 워터 관점에서 봤을 땐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0.0. 근데 그것이 전 세계 물 공급의 0.000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작 정말 이슈가 되는 정말 70%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 관계수로의 문제인데 그것은 안 보고 네슬레 가지고 이제 공격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 시사점은 네슬레처럼 본인과 직접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이란 이슈 때문에 위기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하는 것이 태초의 시작부터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박애주의적인 관점인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도덕적인 의무감, 미래를 위해서 환경과 지역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것,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시장과 고객의 눈치를 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업 또는 기업과 사회를 좀 적대적인 관계 또는 서로의 권리를 서로 주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의 이 사이트 기관도 설립하게 되었죠. 근데 이러한 박애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제시한 것이 5가지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두 번째는 우리한테 맞는 이슈를 찾아보자. 세 번째는 상호 도움이 되는 이슈를 개발해보자. 네 번째는 내부 동인과 기업 외부 동인을 통합해보자. 다섯째 단계는 가치 제안에 아예 사회적인 이슈를 집어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됩니다. 기업과 사회와의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건데 이 밸류체인과 다이아몬드 이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의 종합인 이 가치사슬 하나하나에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 에서 그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양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지네릭 소셜 이슈라는 것은 굳이 우리 회사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이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 활동이 사회에 그 이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 사회적 이슈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슈, 즉 솔직히 나와 상관이 없는 사회적 이슈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밸류 체인상의 그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 일상의 비즈니스 활동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슈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Social Dimensions of Competitive Context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이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기업을 댄스 컴퍼니에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에디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뉴클리어 제너레이팅 스테이션을 얘기하는 그런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행, 문화, 레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카드처럼 기업의 경쟁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탄소 배출 문제라든가 에이즈 문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이슈를 개발하는 단계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이슈에 반응적으로 대하는, 즉 좀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소위 전략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자신의 그 건물 주위, 이 사무실 주위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성과를 잘 못 내는 학교에 이렇게 엄청난 5년 동안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또 현물도 기증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좋은 성과를 냅니다. 졸업률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내지만 결국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냥 좋은 기업으로 남는 겁니다. Good citizenship 남는 겁니다. Analyzing Products, 이 BQ,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BQ 회사는 수만 가지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이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험 차원에서 불필요한 고객 불만이나 환경 이슈를 차단한다는 건데 이 효과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위험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리스판시브 CSR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회사는 멕시코 건설 회사인데요. 못 가진 자들을 위해서 좀 가난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그들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예, 여러 가지 파이낸싱 프로그램도 제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커버하지 못했던, 기존에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겁니다. 이 밑에는 프랑스 은행 회사인데요. 이 프랑스 은행의 상품 자체가 환경과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본연의 활동, 그죠? 건설업이라든가 은행 상품, 이 기업 본연의 활동인 밸류 체인을 살짝 바꾼 겁니다. 트랜스포밍 밸류 체인인 거죠. 이것도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전략적인 사례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KT의 IT 서포터즈라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좀 재미있을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MS에서는 45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 거죠. 사람이 없어서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까 그 대학에 그 지역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그마치 1160만 명의 대학생이 있죠. 그래서 이 대학생을 교육시켜주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일들. 결국 본인들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프라를 본인들의 힘에 의해서 까는 거죠. 거기에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앞서 세 번째 단계까지는 사회와 기업이 서로 윈윈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본 것에 의미를 둔 것이라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은 180시간의 이 직무 관련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개설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어떤 기관한테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일임시키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은 자기네 밸류 차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요. 트랜스포밍 했죠.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본인들한테 필요한 노동력의 풀을 넓힌 거죠. 그래서 사회 인프라를 형성시켜 준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의 90%가 메리어트에 취직하게 되었고요. 1년 뒤에 고용 유지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65%까지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네슬레가 인도 모가 지역, 이 모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가 지역에서 일단 활동을 펼쳤던 내용을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슬레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962년도에 드디어 인도 정부로부터 하나의 지역을 들어와서 사업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가 지역인데요. 그 당시 이 1960년대 이 모가 지역이니까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없고요. 송아지가 출생 후에 사망률이 60%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땅도 굉장히 부실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네슬레는 이러한 환경에서 낙농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밸류 체인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 게다가 사회 인프라를 형성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나둘씩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우유를 저장할 수 없으면 오케이 그렇다면 냉동 트럭을 요소 각 지역에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우유를 공급받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영양사와 수의사도 파견하고요. 필요하면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금융과 기술적인 지원도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래에 보신 것처럼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도뿐만 아니라 이 모가 지역에서도 네슬레 상품이 오히려 더 잘 팔리더라 그런 얘기가 됐고요. 안정적인 공급을 낙농 유제품에 관련된 원 소스를 잘 제공받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단계는 가장 최고의 단계인데요. 기업의 가치 제한 활동, 즉 기업의 밸류 프로포지션 또는 미션, 비전 여기에 아예 사회 이슈를 포함시키자라는 겁니다. 앞서 4단계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회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더 잘하려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는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아예 사회적 활동 자체가 기업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홀 푸드 마켓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100%를 대체 에너지 크레딧을, 즉 풍력 크레딧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거를 구매한다는 거죠. 이 코어 밸류의 첫 번째에 이 오가닉 프로덕트를 항상 공급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업의 미션, 기업의 밸류 프로포지션에 사회적인 이슈, 환경적인 이슈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의 핵심은 이 사회적인 이슈를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잘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맞는 나에 맞는 사회적 이슈를 선택해보고 사회와 기업이 윈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이를 설명해 주시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로 이 밸류 체인과 다이아몬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 체인은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우리 내부 활동에서부터 바깥을 보자라는 것이고요. 다이아몬드 이론은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밸류 체인과 다이아몬드 이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다음 기회 통해 가지고 이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CSR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CSR은 갈수록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적 이슈를 다 해결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지도 않고 그만한 자원도 기업엔 없습니다. 전략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CSR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